추정을 해봅시다. 추정 선생님이랑 이제 페이지는 어디 핏이냐면 이제 모집단과 표본 이렇게 있죠. 네, 모집단과 표본 이렇게 있어요. 뭐 어렵고 복잡한 내용은 됐고, 자 이게 이제 추정이 왜 통계적 추정이잖아. 결국에 큰 대단한 이름이 통계적 추정이죠. 뭘 추정해보자는 거지? 통계에서. 그죠? 네. 그리고 모평균과 표본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흐름을 볼게요. 자, 통계적 추정만 하면 돼. 추정. 자, 이제 저희 그 이영훈이랑 정규. 그것도 남았지? 얘기해서 고마워.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빛 같은 속도로 끝내고 추정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1번 177쪽에 필수예제 177쪽에 필수예제 21번. 자, 이항분포 보겠습니다. 600. 자, 600번 시행했을 때, 자,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인데 600번 시행했대요. 그럼 안 일어나려면 5분의 3인데, 자, 다음 확률을 구하래요. 자, 600번 시행했을 때, 자, 204번 이상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어난 횟수가 204번 이상, 264번 이하, 일어날 요 확률 구하래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항분포에서는 확률 변수 x는 np였죠. 얘랑 얘랑 곱하는 거죠. np. 곱하면 120에 2 곱하니까 240. 분사는 240에다가 이제 q도 곱해야죠. npq니까 q도 곱해야 되겠죠. 약분하면 5, 4, 20, 5, 8, 40. 48 곱하기 3하면 38에 24, 3, 40, 144. 그럼 표준 편차는 12제곱. 그럼 따라서 이 이항분포는,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죠. 평균이 240이고 표준 편차가 12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 확률 값으로 표준화해서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넘어갈게요. 이거 표준화는 할 수 있잖아. 자, 넘기고. 자, 필수예제 22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22번. 자, 필수예제 22번에서는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래. 그러니까 이항분포로 치자면 한 번 딱 투여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0.6이니까 5분의 3인 거야. 치료될 확률이. 치료 안 될 확률은 5분의 2겠지. 150명의 환자한테 약을 투여했대. 그러니까 150번 시행을 해봤겠지. 이랬을 때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이래요. 그러면 확률 변수 150번 시행했을 때 99번 그 이상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x부터 써야 되냐? 뭐 아무튼 상관이 없긴 한데 이 확률 변수 x가 일단 99번 이상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런 소리입니다. 99번 이상 일어날 확률을 이제 구하라. 자, 그러면 똑같죠? 평균은 얘랑 얘 곱하면 90. 분사는 여기다가 5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야 되니까 18, 36. 표준 편차는 자 6 제곱. 그럼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어떻게? 자, 90에 왜 6제곱이야? 6을 써야지. 그러니까 6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확률 표준화해서 구하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이항분포랑 표준 그건 안 어렵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추정하겠습니다. 추정. 모집단과 표본 보겠습니다. 모집단과 표본. 물이 없다 여기. 오씨. 자, 모집단과 표본이고 통계적 추정인데, 자, 요 파트는 잘만 정리하면 됩니다. 잘만.
자, 그 큰 대단한 이름이 통계적 추정이란 말이야. 그리고 모집단이란 게 있고 표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집단과 표본이 왜 생기냐면 잘 봐. 우리가 어떤 통계를 내야 되는데, 통계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시청률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일일이 다 이거 너 이거 프로그램 봐 안 봐? 뭐 이거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 맞지? 프로그램 봤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배 아프다. 자, 그걸 봤어 안 봤어 이게 웃기잖아. 그 시청률을 모든 집을 대통령 선거 투표는 전수조사 해야죠. 그죠? 그거야말로 표본 조사하면 큰일 나죠. 아씨 표본 표집단 이 후보가 득표 많이 했네. 당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뭐 시청률 같은 경우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 지역 대략적으로 이제 뭐 랜덤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통계를 내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추출을 해서 크기 표본 뭐 어떤 구역에서 한 100명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많이 봐. 그럼 딴 사람도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 이해가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시청률로 치자면 어느 지역에 100명 조사했는데 통계를 내 크기가 100명인 추출을 했어. 표본에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평균이 시청률이 대략 평균이 한 20%야. 나 시청률 이런 감이 없는데 20%는 높은 건가? 아무튼 뭐 다 유퀴즈를 봐. 그러면 평균이 다 20이야. 그럼 모집단도 그러면 그 충청남도 전체 지역에 있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거잖아. 그 모집단의 시청률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의 그 평균 시청률도 정확하진 않지만 한 20% 가까이 있겠지 않냐는 거지. 그게 추정인 거고, 통계적 추정. 이해가지?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단원이 탄생한 거 알겠지? 그래서 모집단이 있어요. 어미고자를 써서 모집단. 모집단의 평균이 있어요. 모집단 평균은.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가 있고요. 분산가 있고 표준 편차가 있어요. 스몰 s, 라지 s라고 할게요. 알겠죠?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인가? 맞을 건데. 너네는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바뀌었다. 모분산, 모표준 편차. 자, 모평균, 모분산은 표준 편차 제곱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자,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는 S제곱. 자, 이렇게 해볼게. 거기 용어가 어딨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그치? 표본의 표준 편차, 스탠다드 베리에이션. 아무튼, 스탠다드 뭐겠지? 아무튼. 자, 그래서 S제곱,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 이렇게 바는 평균을 뜻합니다. 표본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집단 있겠지? 표본 집단. 표본 집단이라고 명칭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긴 안 나와 있는데, 표본 집단이라고 해볼게요. 자, 봐. 그러면 모집단이 있어. 그치? 모집단이 있는데, 크기가 n만큼, 자, 표본을 뽑은 거야. 표본 집단을 이제 크기가 n인 표본 집단을 뽑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크기 순서대로 있어. 이제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은 뭐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겠지? 그 중에서 n명이든 n개들 뽑은 거야. 그지? 그러면 표본이 있겠지. x1, x2 해서 xn까지 있겠지. 맞지? 그쵸? 맞잖아. 그럼 이제 이것들의 평균을 낸 거 아니야. 그게 표본 평균이다. 그래서 x바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S 제곱 이렇게 스탠다드. 표본이니까 스탠다드 그거겠지. 분산은 베리에이션인데 표준 편차는 뭐였지? 까먹었다. 알파벳을 디비에이션이 뭐였지? 까먹었어. 내 영어를 내가 알았어. 내가 다음에는 영어까지 좀 완벽하게 해볼게. 아무튼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저도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외우진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표본 집단에 이제 흩어진 정도를 뜻하는 표준 편차라는 분산이 있겠지. 표준 편차 제곱한 게 있겠지. 그지?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 자, 문제를 풀 때, 야, 여기 모집단에서 잘 그대로 뽑은 거지. 그대로 뽑은 거잖아? 그러면 흩어진 정도는 똑같아. 그래서 모집단이랑 거의 이 표준 편차는 같다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 누구도 안 물어봐. 알겠지? 내신 모의고사 내신에서 안 물어봐.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 이거 안 주어지면 이거 갖다 그 모집단의 표준 편차 갖다 쓰면 돼.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대로 추출했으니까 흩어진율 그대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그 표본 집단 있지? 응? 표본 집단에 평균을 냈을 거 아니냐? 그치? 근데 뭐 이렇게 뽑았는데 평균을 냈어. 근데 이제 또 뽑아봤어. 또 크기가 n의 집단을 또 두 번 또 뽑아봤어. 두 번째 또 뽑아봤어. 요 지역에서 뽑아봤고 아니면 요 지역에서 뽑고 요 지역에서 계속 뽑아볼 수 있잖아. 그럼 뽑을 때마다 표본들의 그러니까 이 표본들의 평균이 일정하면 좋으련만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 전체 평균, 모집단의 전체 평균보다 전수 조절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맞아? 아니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 맞아? 맞죠? 그지? 그러니까 막 아니 뭐 모집단이 있어. 평균을 냈어. 키가 딱 170이야. 다 평균이. 근데 여기서 조금 10명 조사하니까 170 좀 안 될 수도 있고 뭐 근사하겠지. 평균에 모평균에. 또 여기서 뽑았는데 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표본을 뽑을 때마다 요 표본들의 대문자로 하든 이 표본들의 평균이 달라질 수 있겠지. 그때마다. 맞아? 이랬을 때 이 표본 평균에 다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이 표본 평균들의 그러니까 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럼 야 뽑을 때마다 달라지는데 그럼 이거 평균 내봐. 평균적으로 얼마일까 하고서 평균을 내면 이게 이제 모평균이랑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알겠죠? 증명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다른 사람들도 증명 안 하는데 내가 왜 증명해? 알겠죠? 그 누구도 증명 안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뭐 증명해 줄 수도 있어요. 시그마식이랑 여러 가지 식 여기 뭐 증명 나와 있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증명 어렵진 않아. 시그마라는 건 n 해서 여기 증명 과정 나왔니? 여기 책이 나왔니? 안 나왔니? 책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자, 여기 보충학습. 여기는 이산항률 분포표로 이산항률 분포표로 증명했네. 아무튼 됐어요. 증명 과정 여러분들이 안 알아도 돼요. 그래서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 모평균이랑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가지? 그러면 자, 표본 평균에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표본 평균을 냈잖아. 그때 이제 평균값이 이 표본들의 평균에 이 평균값에 분산이 있겠지.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요 집단 안에서의 그 표본이야. 평균이. 알겠어? 이건 안 물어봐. 있으면. 알겠지? 알겠죠?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얘를 보는 거야. 모집단의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요 원래 분산이 얘지. 그러면 모집단의 분산을 뭘로 나눈 거랑 똑같다? 뭐로 나눈 거랑 똑같다? 표본의 크기 있지. 표본의 크기. 거기 공식 크기 나와 있잖아. 그 183쪽에.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똑같다. 알겠죠? 184쪽이야. 알겠지? 지금 하는 거는. 알겠지? 이것도 너 증명 과정은
아무도 안 물어봐. 그냥 이렇게 알면 돼. 알겠지? 선생님 해봤어 증명. 알겠지? 알겠죠? 그리고 기껏 해봤자 책에 나와 있는 증명 과정도 이산확률 분포표로 했어. 알겠지? 연속 확률로 증명하진 않아. 알겠지? 됐죠? 그러면 표준 편차는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알겠죠? 알겠죠? 이게 뭐다? 일단은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 집단이 그때마다 표본 평균이 달라지는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러니까 발음 되게 잘해야지. 표본 평균의 평균. 할 수 있겠어요? 간장공장 공장장이 땅콩공장 그거랑 똑같은데 표본 평균의 평균. 재미없죠? 알았어요. 미안해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같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와 씨발 P 발음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지? 요 집단 안에 표준 편차랑 분산 그게 아니야. 알겠지? 요거 한 집단의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렇게 돼. 그리고 얘는 거의 일치한다고 했어. 요거 안에서. 얘는 요거 안에서. 이거는 뭐야 그러면? 그때마다 달라지는 표본 평균 값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값인 거야. 이해가지? 이해가죠? 아니 추출이잖아. 이게 지금 전수전 그러니까 이미 추출이잖아.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인데 표본을 계속 뽑을 거야. 그 뭐야? 표본 조사할 때 모집단 있어? 표본 한 번만 뽑고 끝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여러 번 뽑을 거 아니야. 조사할 때.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통계 조사할 때 통계청에서 맞지? 아니 여기 천안 지역에 뭐 무슨 뭘 조사를 해야 돼. 그지? 맞지? 근데 여기 4단지 주민만 조사하고 저기 통계청 가고 조사 다 했습니다. 표본인데요. 이걸로 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다 여러 많이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마다 달라질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하겠죠. 이해가죠? 우리나라에 그 히든싱어 어저께 나 못 봤는데 히든싱어 그 프로그램 되게 재밌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그거의 시청률을 조사하는데 우리 집만 조사한 거야. 좋아합니까? 네, 저 봐요. 오케이, 조사 끝.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크기가 n인 집단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할 거 아니야. 추출을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추출할 때마다 뭐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이 있는데 그냥 추출하면서 원래 상태로 리셋한 상태에서 다시 뽑는 게 보건 추출이에요. 알겠죠?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끝!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하이라이트야. 알겠어? 얘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게 하이라이트야. 아시겠죠? 설명 오졌다. 내가 설명했는데도 내가 오졌다. 역대급이다. 다들 나를 안 쳐다보고 미안해. 아무튼 야 내가 쉬는 시간에 바빠가지고 저기 뭐 이거 뭐 하고 뭐 하느라고 선생님 바빠가지고 내가 여기 날라다니는 거 잡았어야 되는데 미안해. 다음 시간에 잡게. 자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았냐? 추정만 남았어요. 추정. 야 추정만 하고 가자 오늘. 괜찮지? 감흥이 없어. 좀 이 녀석들.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합시다. 좀 이러면 좀 어디 더 나야? 치사한 녀석들. 왜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는데 조금 약간 그래요 이렇게 웃어서 고마워요. 너무하네. 자 추정을 해줄게. 추정.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아직 안 지워볼게. 자 추정. 자 이제 추정만 하시면 돼요. 추정은 뭐냐면 딱 이제 이 크기가 n이 여기서 또 뽑은 거야. 크기가 n이 표본 집단을 뽑았거든. 근데 이제 이 표본들을 x1부터 x2 해서 xn까지 내가 평균을 내본 거야. 맞지?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이 있는데 얘가 n이랑 다 일치하면 조련만 뭐 기도메타도 아니고 카타라에서 딱 같아질 수도 아니고 평균을 내야 같아지는 거지. 이게 평균이랑 같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지?
맞지?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야, 추정. 그럼 이렇게 하자.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으니까 모 평균은 반드시 표본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을 거다. 알겠지? 그래서 신뢰도 95%로 하면 빼기 1.96 곱하기, 그리고 이거 숫자는 주어져 문제에서 너네가 안 외워도 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있지 요거. 이렇게 이 범위, 그러니까 요 범위 여기랑 그 다음에 x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그 시그마를 요만큼을 여기서 더하고 뺀 거. 여기에서 요거 빼고 요 뺀 구간에 있을 거다. 라고 추정하는 게 통계적 추정이야. 알겠어?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확률값이 이러한 확률이 95%니까 0.95라는 거야. 이렇게 될 확률이,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이렇게 될 확률이. 아시겠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도 함부로 P를 씌우면 안 되죠. 뭔가 개념적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확실해. 어떨 거라고? 이 표본 평균인데 이 모평균이라는 녀석은 이 표본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플러스 1.96 루트 n 또는 마이너스 1.96 루트 n 요 한 값 범위 안에 반드시 들어갔다. 그러한 확률이 0.95다, 95%다 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99% 신뢰도 99%로 추정한 거는 모평균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 내가 조사 한번 딱 했을 때 이 표본 평균 있지? 이 표본 평균은 이 내가 딱 조사 이 하나의 표본의 평균은 99% 신뢰도로 추정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뺀 거랑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들어갈 확률이 0.99, 즉 99%의 확률이라는 거야. 이게 신뢰도 99%로 모평균을 추정한 거고 얘는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한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신뢰도가, 그러니까 국어적 말장난 모순인데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그게 통계적 가치로 좋은 거는 아니야. 알겠지? 그냥 이거는 여기 안에 신뢰도 99% 그냥 말은 그냥 신뢰도 99%고 이게 더 이렇게 추정하는 게 더 신뢰도가 더 높다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내신과 수능과 모의고사 뭐 아무튼 거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통계적 가치가 더 뛰어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신뢰도가 낮게 추정하는 게 더 신뢰도 가치가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추정할 때. 왜냐면 잘 봐. 내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저기 뭐야 그 천안 지역에서 그 실종자를 찾아야 돼. 김모 씨를 찾아야 돼. 미안하다. 조모 씨로 할게. 조모 씨를 찾아야 돼. 그러면 추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 있을까 이러는데 동남부 아니면 서북부에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있겠지. 둘 중 하나의 확률이 높지. 신뢰도 구간이 높지. 당연히 있겠지. 맞아? 그렇다고 해도 그게 추정하려는 의미가 없잖아. 아니 지금 찾아야 되는데 동남부 아니면 서북부에 있겠지. 아니면 저기 뭐야 그 이만큼 천안 지역 이만큼 안에는 있을 거야. 당연히 있겠지. 그 가치가 없지. 근데 좀 구간을 짧게 해서 추정하면 야 저기 뭐야 동남부 중에서도 용곡동에서도 어느 지역에 있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해버리면 신뢰도는 낮지만 그렇게 추정하면 없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추정하면 더 정확하지. 그렇게 추정하는 게. 이해가? 의미적인 건 그런 거고 일단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거야.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통계적 가치가 더 뛰어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알겠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 알겠어? 말이. 신뢰할 만하지. 당연히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겠지. 90% 확률로. 신뢰할 만하죠. 맞아요? 근데 통계적 가치는 떨어진다. 그냥 떨어진다고 봐. 떨어진다고도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떨어진다고 보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이해가죠? 자, 다 했어요.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까지 룰렛 돌리면 니들이 욕할 거 아니야. 그 고3 이거 지금 룰렛 했잖아.
고1 애들 아직 이제 올랐잖아. 10명 파릇파릇하거든. 어저께 룰렛을 돌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3년 동안 당했잖아, 룰렛을. 맞아?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룰렛을 돌렸거든? 와, 어제 앞에 여기 있는 저기 친구 남학생 시키니까 뭐 애들 뭐, 야, 씨, 뭐 40분, 45, 몇 시에 갈까? 40분, 45, 55, 55분 했거든. 어제 할 게 많아서 무조건 여기 찍었거든. 그러니까 뭐 이러는 거, 그러고, 씨, 너만 믿는다.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다 스톱하는데 여기를 멈출 일은 없어요. 맞아? 네, 답정너죠. 네. 답정너죠. 그지? 뭐 먹을래? 떡볶이. 너 뭐 먹고 싶? 나는 떡볶이 먹고 싶을 때, 그 여자친구 뭐 그런 거잖아. 뭐 사귈 때. 나는 떡볶이 먹는데 먹고 싶은데 뭐 먹고 싶어? 그 남자친구가 딴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알았어. 떡볶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 가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내용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했고, 실내 구간의 길이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길이니까 L이겠죠. 라인은 아니겠지. 랭스의 약자겠죠. 뭐 롱이냐 랭스냐 명사냐. 아무튼 랭스의 약자로 보겠습니다. 그럼 실내 구간 길이 L은 자 95% 0.95% 실내도 95% 실내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우리가 부등식 영역에서 이 구간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B에서 A 빼지. 맞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얘를 빼면 사라지고 2배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야. 여기 밑에서는 여기가 2.58일 뿐이 아니겠지?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 내신과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 딱 하나만 정리하고 가자면 자, 같은 조건일 때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어떻게 돼? 실내 구간이? 그러니까 같은 조건일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그러면 분모가 커지지.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지? 짧아지겠죠? 이해가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착을 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고 이런 거 알겠지? 자, 요거 다 지우고 자 다시 요거 다 이해갔죠? 오늘 전수조사 할 수 없어서 모집단에서 표본집합 뽑았고 자 이거 정리할게. 자 이거 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모집단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있는데 자 전수조사 할 수 없어서 표본집합 뽑았어. 그래서 이 안에서의 녀석의 모집단 평균은 이런 거고 자 이 안에서의 흩어진 정도는 표준 편차는 원래 모집단이랑 같아. 이거 거의 같다고 알려져 있어. 문제에서 안 알려줘도 그냥 갖다 쓰면 돼. 근데 이거를 묻진 않아. 알겠지? 자 그러면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달라져. 그거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이랑 일치하고 분산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n값으로 나눈 거고 루트 n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을 했죠. 추정 어떻게? 내가 집단 하나를 뽑았는데 이게 표본들의 평균을 냈는데 이게 평균이랑 같았으면 좋으련만 이게 막 기도메타다 기도를 했는데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같으면 좋은 거죠. 재수 좋게. 그지? 근데 적어도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제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 모평균은 자 95% 99% 신뢰도로 이렇게 추정 가능하다. 라는 거고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 봅시다. 실내 구간의 길이. 물이 없다. 잠깐만. 얘들아. 자, 봐봐. 그러면 크기가 n이 자 표본 집단을 뽑았어요. x1, x2 해서 xn까지. 그래서 이제 이 표본들의 평균이 있겠지. 표본의 평균이 있겠지. 그래서 추정을 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난 그냥 95짜리만 써볼게. 어차피 실내 구간 길이니까. 추정을 했어. 모평균은 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표준 편차 자 이렇게 있을 거다. 자 이럴 확률이 95%다. 0.95의 확률인 거다.
그지? 요거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즉 L은 어떻게 하냐?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자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2배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시그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실내도 95%일 때의 자 실내 구간의 길이인 거지.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할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짧아지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조건일 때 저기 모집단에서 뽑는데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알겠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분모 분자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뽑았는데 모 표준 편차 있죠? 그지? 모 표준 편차 있지? 모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실내 구간은 길어지는 거예요. 알겠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 L이 있는데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했으니까 커지는 거고 표본의 크기가 크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는 커지는 거고 근데 표본의 크기를 크면 클수록 분모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거야. 이해가지? 아시겠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이게 분모값이잖아. 이게 이렇게 분모잖아. 분모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는 거고 표준 편차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같이 커지는 거예요. 분자가 커지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냅두고 표준 편차가 커지면 실내 구간이 길어지는 거고 얘는 냅두고 표준 편차 커지면 얘는 짧아지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까지예요. 아시겠죠? 99도 똑같은 거고 알겠죠? 그러면 설명은 다 했고요. 선생님이 설명 다 했고 자 이제 그 문제만 풀면 되는데 자 183쪽은 안 해도 돼요. 넘기시고 그냥 자 다음 시간에 토요일에 왔을 때 이제 요 배운 거를 187쪽부터 자 추정까지 선생님이랑 간단한 문제 풀고 확통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서 선생님한테 이제 앞에서부터 조건부 확률이랑 그 독립시행 확률 있죠? 그 풀면서 선생님한테 개념 원리든 수능 특강이든 풀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 확률 있지? 개념 설명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해달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원래 전체 설명도 하고 싶은데 조건방이랑 독립시행 하고 싶은데 뭐 독립시행은 어쩔 수 없어. 그게 뭐 그냥 차라리 문제 많이 푸는 게 나아. 거기는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게 나아요. 조건부랑 독립시행은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 내신이나 수능이. 그래서 거기는 조금 약간 개념 정리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조건부 확률은 뭐뭐 할 때 뭐뭐의 확률 구하라고 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고 독립시행은 계속 뭐 몇 번 반복, 뭐 6번 시행했을 때, 아니면 뭐 10번 시행했을 때, 이런 거고. 이해가지? 그러니까, 뭐 이 10번 시행했을 때, 뭐를 구해라, 이런 거지. 독립시행은. 총 10번 시행했을 때, 뭐 4번 일어나는 확률 구하시고,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거기는 문제 풀면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확통은 거의 끝났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미적분도 다음 주까지 해서 다시 앞에 딱 끝내고서, 아무리 적어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문제풀이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묻고 답하기를 많이 해야지 선생님이랑 알겠죠?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 오늘 수요일이니까 토요일날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